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모터스입니다. 스패너. 그리고 영상 찍을 때 가름하게 좀 찍어라. 살쪄 보인다고 한다 사람들이. 가름하다, 가름하다. S클래스 차량이에요. S560 차량인데 저희도 늦게 알았는데 직수 차량이더라고요. 직수 모델입니다. 일본 직수 모델이고요. KL 남바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직수가 일본 쪽에서 넘어온 차량들이 KL 남바를 많이 써요. KL 차대번호가 시작되는 차량이었고, 수원 뭐 정비업체를 소음이 나서 이제 방문을 하셨나봐요. 애초 처음 이야기가 소음 때문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 차주분께서 소음을 못 참으시는 분이세요. 조그만 미세한 소음도 못 참으세요. 1000만원을 썼대요. 10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저희도 한번 대략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했는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체부터 싹 다 갈았어요. 하체, 그 다음에 디스크, 허브 베어링, 벤츠의 등속 조인트, 좌우측 다 교환하고, 그 다음에 뭐 오일 종류들도 뭐 갈아야 된다 해서 오일 종류까지 싹 다 갈고 이렇게 진행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음이라는 거는 차에서 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잘 안 들려요. 상당히 예민하지 못하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주행할 때 소음이 발생한다면 또 제가 누굽니까? 소리의 달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떤 소리가 나냐면 뭐 지야 뭐야 이거 약간 이런 소리였다고 지 소리였다고 약간. 응? 그래서 자담하는 소리가 아니고 코 고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비인가요? 좀비? 약간 이런 소리 약간 미세하게 났어요. 1000만원을 썼는데 저희가 뭘 바꿔야 될지 참 고민을 하게 만들죠. 맨 처음 오면. 왜? 저희까지 오진단이 되면 결제를 절대 안 합니다. 첫 번째 오진단한 데서는 어차피 결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잡기 위해서 계속 결제를 해줍니다. 사람 심리예요. 근데 두 번째 장소를 옮겼잖아요. 그 업체는 못 잡았잖아. 돈 못 줘.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그런 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음이라는 거는 미치지 않으면 이걸 잡아드릴 수 없어요. 그냥 미쳐야 돼 그거예요. 저희가 미쳐 있다 보니 뭔가 좀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진단했는데 결국 답은 찾았죠. 이 차량은 4륜 구동 기반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전륜 디퍼런셜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전륜 디퍼런셜이 나가는 경우보다 전륜 디퍼런셜을 구동을 시켜주는 구동축 자체에서 유격이 나고 갉아먹고 잔넬 배열이 나가서 소음 발생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디퍼런셜이 나가서 소음이 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정비를 하면서 이 전륜 디퍼는 갈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는 디퍼런셜이 나가는 게 아니라 베어링이 나가요. 여러분들 베어링이 어떤 베어링이냐면, 같이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순간 하루 종일 테스트한 게 아마 스패너가 10분만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10분짜리 작업이에요. 이 소리의 범인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이 축에서는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 이 축 베어링이라 해서는 안 나간다고요. 이 축 베어링에선. 예? 그리고 얘네들도 안 나가요. 웬만해서. 이게 기아가 먹겠습니까? 이렇게 날이 날카롭고 두꺼운 날이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났겠냐.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들은 순간 밑에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반짝반짝 거리나요? 아,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혼자 얘기 잘하죠. 자 보이세요? 쇠가루가 보이시나요? 와. 밤하늘의 펄입니다. 펄. 카우니스타 밤하늘의 펄. 베르벤유 루이비통 여러분 아시죠? 펄. 은분가루예요 이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 기아가 먹어서 나올 수 있는 가루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쪽에 보시면은 쇳가루가 반들반들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돌려볼 겁니다. 걸려요. 툭 지금 걸리는 거. 이게 제가 멈추는 게 아니라 걸리는 겁니다. 힘을 좀 가하면 지나가고, 자 지나가고 굴러가는 게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꽃 모양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쇳가루가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 안에 센터 베어링이 들어간다고요. 베어링이 다 깎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걸리죠. 그냥만 돌리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나요. 예? 쇳가루니까 자석을 한번 붙여보시죠. 얼마나 나오는지.
보이시나요? 반들반들한 거. 이게 다 색가루입니다. 잠깐 묻혔는데 그죠? 응. 와. 저는 이 차의 문제점을 알았어요. 스패너. 색깔의 원인이 뭘까요? 응. 정확한 거는 오일 주입의 불량입니다. 네? 오일 주입 불량, 그지? 오일을 잘못 넣은 거예요? 이 디퍼런셜이 오일이 교체가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분명 갈았어요. 왜? 밑에 드레인 코크도 먹어 있었고요. 오일을 빼는 순간 오일 점도가 젤리였어요. 슬라임. 슬라임. 여러분들 슬라임 재질 약간 그런 느낌의. 아! 다 안 아프면서. 맞으니까 생각나네. 맞으니까. 자, 보세요. 이 디스크를 갈아놨는데 안 맞는 디스크 갈아가지고 다 깨진 거 봐봐요. 고정해놓은 볼트가 부러졌어요. 안 맞는 걸 강제로 껴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냥 디스크가. 디스크 잡아주는 볼트가 깨졌다고, 이렇게. 어?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거나 그러면 얘가 아무리 볼트로 이렇게 쪼아도 약간 유격은 생겨 따까따까따까 약간 소리 났습니다. 배출된 오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일 색깔 보세요. 차콜색이네요. 이게 디퍼에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인가요? 어때요? 지금 색깔이 위에 다 떠있죠? 네? 어때? 오일 성분이 딱 보면 멋이 뭔가 뭐 이게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지? 와. 색깔은 다 색깔이야. 아, 약간 이게 은색처럼 보이는 게 색깔인가요? 다 색깔이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결정을 내린 거는 뭐냐면 얘가 이 기대로 베어링이 그냥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100% 오일 불량 주입한 거예요. 오일도 700cc만 들어가는데 1리터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레나에서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숨구멍이나 이런 데서 오일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디퍼런셜 세네?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디퍼런셜 내려야 되네? 또 디퍼런셜 오버를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물건이 얘 같은 경우는 귀해요, 여러분들. S560 모델들이 거의 폐차되는 차들이 거의 그렇게 드물고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물건 구하기 상당히 힘든데 제가 누굽니까? 제 자랑 한번 해야죠.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구해온 거예요. 예, 구해온 건데 봐봐요. 힘 안 줘도 안 걸리잖아요. 안 걸리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잖아. 부드럽게 걸리는 거 없이 뚝뚝뚝뚝뚝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이게 얘가 푼번이 둘둘하나 330 8700이에요 근데 얘는 얘만 씁니다. S560만. 디젤차하고도 같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립을 한번 해서 시운전까지 하고 잘못 조립되어 있던 이 디스크,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도 교환해달라고 해서 엔진 마운트도 다시 교환 작업 예정입니다. 고객님이 이 소음 때문에 10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1000만원을 쓰기 전에 이 오일을 갈았던 데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봤더라면 이런 사단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참 많이 남게 하는. 근데 얘가 안 맞는데? 볼트 위치가? 얘 안 맞는데? 또 잘못 건드린 것 같아. 센터. 풀렸냐? 제가 말한 게 이거잖아요. 풀렸네. 풀렸다고. 보고를 잘못 간 것 같아. 이거 풀면 안 되는데 이거 풀어버렸다. 풀린 다음에 정위치에 쪼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쪼은 거야, 그지? 응. 걸리네 지금도. 제가 보면 이거 오버를 까다 지금 잘못 조립한 것 같아. 이거 센터 볼트 너트 풀었다가 토크를 제대로 안 줬거나 꽉 쪼은 거야, 둘 중에. 지금 이게 색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조심하라고 하거든. 중고로 구한 부품이 기압에는 다 맞는데 그 케이스의 볼트 자리가 좀 틀려서 케이스를 가리하면서 중고로 구매했던 거에서 알맹이는 쓰고 케이스는 버리고, 기존에 있던 거 케이스는 쓰고 알맹이는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실링을 덧대는 거는 이 부분에서 좀 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누유가 되는 경우. 그래서 저는 실링 처리를 이렇게 해서 막아드려요. 그러면 깨끗해요, 차. 예. 어디가 긴 거예요? 여기가? 다 길어요. 세 개. 맨 위에만 하나 짧아요. 결국에는 만들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센터 볼트 풀리는 순간 이거는 좀 문제가 생겨. 원래 했던 사람이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나아.
지금 이게 디스크를 탈거한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금 디스크를 고정시켜주는 T30 볼트가 그냥 꽂혀 있죠. 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셔처럼 생긴 게 뭐냐면 와셔가 아니고 지금 저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디스크에서. 지금 보시면 허브도 깨끗하죠. 교환된 거라고요. 저희 영상 속에 아마 쓰지 말라고 했던 그 제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제품과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맞는 사양을 끼고 손님한테 결제 청구를 해야지, 안 맞는 거를 껴놓고도 결제 청구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저한테 오기 전에 벌써 1000만 원 쓴 거예요, 이 차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디스크, 조인트, 허브 베어링, 마운트, 하체. 엔진 마운트는 지금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그 중국산 갖다 꽂아놨어요. 알 수 없는 중국산. 지금 보시면 장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 되는 게 지금 봐보세요. 얼룩진 게 엔진 마운트 다이에 이미 눌린 거예요. 벌써 교환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212 모델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12 모델까지는 램포드 제품이 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후부터 출시된 차량들 213, 222, 223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다 정품 쓰셔야 돼. 재작업 다시 합니다. 무조건. 지금 보시면 이 구멍에 이 턱이 나사선이 여기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쪼개져 나간 거예요. 네? 잘라져. 깨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디스크가 지금 이 상태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그리고 무겁기도 무지하게 무거워 이거는.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아무리 내가 이거 T30을 세게 쪼아도 부러지지가 않지. 패드는 재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간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거를 뭐 제가 교체하라고 하기도 좀 그런 사이 돈도 많이 사용하셔서 브레이크 패드 피스톤을 안 밀어도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색상이 어때요? 완전 새까만한데 아무리 타도 이렇게는 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오일입니다. 75W80 정규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가 얘는 4만 킬로 타도 이 정도까지도 안 돼요. 5만 킬로 타도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안에 베어링에 손상이 있으면서 깎아먹으면서 생겼던 상태예요. 그리고 오일이 깎아먹을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말했죠. 오일이 부족한 오일을 넣거나, 두 번째 탈부착을 했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가운데 센터 로드를 꽉 조은 거예요. 심하게. 그래 버리면은 잡아져 있는 로드가 딱 당겨지면서 베어링을 쫙 당겨버려요. 그러면 꽉 문단 말이에요. 물어있는 상태로 돌게 되면 이런 식의 손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700cc가량이 주입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넣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사기를 사용하셔가지고 700cc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뺄 때는 같이 빼주고 바로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세게 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맞게끔만 딱 힘만 주시면 돼요. 힘만. 근데 막 어거지로 막 조으셔가지고 이제 나사선이 먹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얘네들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살짝만 어그러져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만 힘을 주셔도 충분히 주행하면서 풀리지도 않는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560 모델 차량 이제 소음 진단을 마무리했는데, 근데 이 차주분이 성격 자체가 무조건 해야 돼요. 다 싹 다 갈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일단은 소음 나는 부분을 해결해 드렸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나 잘못된 부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드렸고, 트렁크 액출에다가 좀 문제가 돼서 트렁크 액출에다도 작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앞에 디스크도 비품 끼는 바람에 깨지고 문제가 돼서 또 재작업을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걸 바꾸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이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인이 안 잡히니까 이거저거 마구 가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잘하면 2차 S클래스의 차량을 갖고 소음을 잡다가 보면 차 한 대 값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까지 수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이번에 소음 잡으러 갔는데 한 3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못 잡았어. 아, 며칠 타다가 또 자금이 또 생겼어. 한 500만 원 나오는데 소음 잡는데 잡힐 것 같대. 희망이야. 이거 희망사항, 희망 고문이지. 그냥 해주세요. 차주가 원하는 거죠. 왜? 이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정비 내용을 뒤집어 보면 몇 천만 원 돼 있어요.
진짜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비하면서도 씁쓸해요. 그 정비소는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수원 쪽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정비소는.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서 이 S클래스 차량을 보실 건데요. 소음은 결국엔 디퍼런셜에서 소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운전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시고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